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직접 그 스토리보드를 보면서요, 스토리보드의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레이아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스토리보드는요, 스토리텔링형 스토리보드 아시죠? 예, 스토리텔링형과 동영상이 좀 접목이 되는데, 스토리텔링형 위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처음 스토리보드를 또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표지부터 학습 흐름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스토리보드는요, 스토리텔링과, 스토리텔링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과 동영상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어, 그 스토리가 있다라고 했죠. 스토리 속에서 지식이나 내용들을 전달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스토리보드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그 구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표지 부분이에요. 표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여기 이렇게 과정명, 과정명이 있습니다. 과정명이고요. 그 아래는 차시 번호와 차시명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차시명. 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는 버전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버전. 그리고 학습 흐름이 이렇게 제시가 되죠. 스토리보드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표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뭐 규정 같은 건 사실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전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스토리보드 자체는 이렇게 교수 설계자가 한번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사의 검토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SME, 내용 전문가의 검토를 또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개발자 있잖아요. 개발자한테도 이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데이트가 돼요. 내용에 대한 오류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용이 조금 방향이 좀 바뀌어서 수정이 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라는 것을 관리를 잘 해야지 나중에 혼선이 없겠죠. 그래서 이 버전이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버전이라는 항목에 숫자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1.0으로 많이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업데이트 되면 뭐 2.0, 3.0 이렇게 업데이트가 쭉쭉 되는데 이게 버전 관리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보면 이런 이제 학습 흐름이 나와 있어요. 학습 흐름은 이 스토리보드를 보고 전체적인 학습 흐름을 좀 파악을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학습 흐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기획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획안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 흐름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토리텔링 스토리보드라서 그 시놉시스라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 시놉시스 전체적인 그런 메인 스토리, 큰 흐름을 담당하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라는 것도 이런 스토리텔링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시놉시스 요 내용을 가지고 1차 시가 진행되기 전에
이야기를 좀 제시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학습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등장을 한 스토리텔링에서 캐릭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에 대한 내용, 여기서는 지금 봉대리라는 주인공도 등장을 하고 홍란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마오성, 이렇게 최선영,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어떤 주인공이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표지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이제 레이아웃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다양한 요소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과정명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차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그 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네, 그 학습 단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 설명이 있네요. 네, 화면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학습 흐름, 네, 학습 흐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요 학습 단계와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볼게요. 앞에서 그 학습 흐름들이 있었죠. 프롤로그나 이런 것들이 있었, 프롤로그나 뭐 러닝, 뭐 리얼 프랙틱스, 뭐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학습 단계는 현재 학습 단계. 그러니까 이 장표 하나, 요 장표가 의미하는 그 학습 단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프롤로그 단계에 대한 장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 단계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학습 단계인데요. 여기 인덱스라고 표현이 된 부분은 보통 뭐 어떻게 되냐면 컨텐츠에서 그 학습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인덱스 버튼이라는 걸 보통 만들어 두죠. 인덱스 버튼을 만들어 두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 뭐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게 고정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학습 단계에 마찬가지로 요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요 해당되는 학습 단계를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학습 단계가 지금 어디를 의미하는 거구나. 지금 학습하고 있는 단계가 어디에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설명이라는 것은요, 요 화면, 해당되는 요 슬라이드, 스토리보드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는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인트로 내용인데, 인트로가 어떻게 좀 모션이 잡히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사무실 조감도와 도로가 역동적으로 배치되고, 과정명이 또 제시가 된대요. 그리고 음악은 좀 경쾌한 음악을 좀 깔아줘야 된대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자기 움직이는 그런 역동성인 부분을 또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획팀 이빨이 바람에 펄럭이도록 또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명 주변에 도형들이 제시되면서 뭐 이렇게 EU 봉대리의 기획천재라는 강조 효과, 이런 타이틀이 이제 강조 효과가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인트로가 어떻게 구현이 되면 좋을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화면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인트로에 대한 화면 설명인데요. 뒤에 가면 이제 학습하는 데에서도 화면 설명이 조금 뭐 이 레이아웃 자체는 동일하긴 하지만 화면 설명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학습 차시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화면 설명에서 보시면 4개 차시가 제시가 되도록 하래요. 학습 그 소개 차시에서는 4개 차시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해당되는 차시가 포커싱 된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성우가 나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차시가 제시가 되면서 성우가
이제 요 기획의 새로운 개념의 이해라는 그 차시명을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형태로 제시가 된다. 이런 그 스토리보드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개발물이 좀 개발이 될까 상상을 하는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검토를 하는 게 할 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화면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좀 구현이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없을까? 아니면 좀 더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데 좀 채워낼 부분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스토리보드에 대한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네, 화면에 보면 이 지문이 등장하죠. 다음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OX 퀴즈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네, OX 퀴즈가 제시돼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오죠. 학습자의 생각만을 확인하는 코너래요. 그리고 정답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걸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 OX 버튼을 클릭을 하면 뭐 체크가 표시됨 뭐 이런 것들 이런 화면 설명을 좀 덧붙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레이션이 여기 나오면서 이제 이 화면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차시의 학습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하기 버튼, 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체크를 학습자들이 한번 해보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학습 그 목표 확인을 하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학습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나오네요. 이런 샵 번호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샵 번호가 나오죠. 여기도 샵 번호가 있네요. 네, 샵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요 샵 1번과 1번을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레이션이 제시가 될 때 요 화면이 제시가 되라 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 샵 2번은 기획의 실제적 개념이 무엇인지라는 이런 나레이션이 될 때 그에 해당하는 네, 학습 목표죠.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샵 번호는 요 화면에 있는 그 제시된 텍스트나 도식과 나레이션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보니까 특이한 게 여기 이제 오늘 그 학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나만의 학습 목표를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면 네, 학습 내용 그 학습 목표를 입력을 하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여기 이제 자신만의 어떤 학습 목표가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례 내용이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이 돼요.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스토리보드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이제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의 타이틀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투데이 스토리라고 해서 몸은 하나인데 라는 이런 그 애니메이션 하나의 사례에 대한 그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의 첫 화면이 흑백으로 처리가 되고 타이틀이 제시가 된대요. 그리고 타이틀이 사라진 다음에 이야기가 제시되고 컬러 화면이 전환이 된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보니까 뭐 다른 화면은 없고 박스에 대사들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대사들만 나와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어떤 캐릭터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형태라고 하면 이런 대사, 주고받는 대사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스토리보드는요. 왜냐하면 요 대사, 나레이션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설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직원 원투와 뭐 이렇게 봉대리와의 대화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요 대화만으로는 요 상황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상황 설명을 통해서 네, 어떻게 좀 표현할지. 그래서 이 부분, 이 내용의 이 장표를 보고 우리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제 그림도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좀 더 보완해야 될 화면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뭐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교수 설계자가 특별히 좀 원하는 공간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화면 자료에다가 사진 같은 것을 넣게 돼요. 공간인데 이런 그 레이아웃의 공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네, 여기에 누가 있고 누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뭐 스틸컷을 이렇게 삽입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그 애니메이션 구성을 할 때는 이런 나레이션과 상황 설명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수 설계자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꾸미세요. 그냥 원고, 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된 원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꾸미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시간만 조금 많으면 많이 주어지면 조금 재밌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좀 촉박하면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면 구성 부분을 네, 화면 구성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분할되는 모습, 이렇게 분할되는 모습과 달력이 이렇게 표시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라. 설계자들의 좀 화면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 화면은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이제, 핵심이 되는 네 가지 장면들, 좀 이제 구성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내용 중에서, 좀 주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스틸컷을 사용을 하고, 이 스틸컷이 보여질 때, 여자 성우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 속에서 봉대리는 최근 회사에서 금년 하반기 전략기획서를 작성할 지시를 받았습니다. 봉대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해서 뒤에 뭔가 나올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는 요 앞서의 내용들 요약을 하면서 학습자들의 어떤 의견을 지시하는, 의견을 유도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학습 앱을 보시면 이야기를 확인한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내용은 코칭 코너에 학습 전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래서 요 코칭이라는 요 코너에서 요 입력한 내용이 다시 확인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자기 생각했던 내용, 학습하기 전의 내용이죠. 학습하기 전에 생각했던 내용을 학습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에피소드에서 학습을 이렇게 의견을 적었잖아요. 내가 학습하기 전에 과연 이제 전략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나서
학습을 해서 뭐 이렇게 전략기획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한 후에 또 한 번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앞에 생각됐던 내용이 맞았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좀 생각했던 내용을 좀 보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듯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그걸 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본학습, 이제 러닝 부분이죠. 러닝 부분 학습으로 왔습니다. 학습으로 왔는데 여기 주제가 있죠. 네, 주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기획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세부 주제인 것 같아요. 그죠? 세부 주제고 플러스라고 해서 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 강사님과 함께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이제 순서가 또 나와 있네요. 이 순서를 좀 충실하게 안내를 해줘야지 학습자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 동영상 강의를 먼저 듣네요. 동영상 강의를 먼저 듣고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가학습을 또 한다고 하네요. 네, 부가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가학습 내용이 되는 거겠죠. 부가학습 부분. 이 부분은 동영상 부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내용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충실히 해줘야지 학습자들이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레이션을 좀 충실히 하는 것도 그 충실히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그 설명 부분 보시면 여기 이런 음악도 좀 경쾌한 걸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지 부분도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동영상 내용이에요. 동영상 내용이고 형태는 이제 전자칠판 형태로 강의를 제시를 한다고 했네요. 전자칠판 형태는 사실 그래요. 그 촬영을 하기 전에 이런 그 교환들 있잖아요. 이런 교환들을 디자인을 해서 미리 촬영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 상에서는 동영상에 대한 그 어떤 스토리보드라고 할까요? 동영상과 관련된 스토리보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칠판 형태로 제시가 되고 나서 동영상을 보여줘라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요. 바로 이제 뒤에 심학습으로 넘어가네요. 그죠? 심학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동영상 스토리보드와 관련해서 이따가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정도 표시만 하면 될 것 같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동영상 촬영은 별도의 어떤 또 산출물이 있어요. 그 산출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요거는 요 위치에 동영상을 넣어라 정도, 네, 인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부분이죠. 앞서 그 설명을 드렸던 그 마오성과 봉대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내용이 제시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음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죠. 효과음. 시끌벅적한 그 도시 중심과의 효과음을 또 제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오성과 봉대리가 화면 좌측에 이렇게 제시가 되더라. 그리고 나레이션에 맞춰서 그 라인아트로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표현을 해달래요. 라인아트라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여기 볼드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이런 나레이션들이 있어요. 요거는 말풍선으로도 제시를 해달랍니다. 말풍선으로. 그럼 이제 이런 나레이션들이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말풍선이 제시가 되든지 하겠죠. 네, 말풍선이 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개발물에서 좀 다르게 표현이 되긴 했어요. 원래는 이제 말풍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제가 이제 그 개발자와 어떤 고객사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이제 약간 자막 형태로 이렇게 쭉 자막이 보여지도록, 음, 자막이 보여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일단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요 나레이션을, 이 나레이션이 중요하니까 좀 더 이 화면에 좀 제시를 하자라는 차원인 거고요. 어떻게 표현할지는 좀 개발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뒷부분도 좀 볼까요? 이제 마오성이라는 그 캐릭터의 어, 반신이 등장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다이나믹하게 보통 캐릭터가 이렇게 한쪽 한쪽 고정된 위치에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도 있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다이나믹하게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 왼쪽에 화면 왼쪽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예, 여기는 왼쪽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반신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없어지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사람들의 어떤 학습자들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을 하되 이렇게 다이나믹함으로 해서 좀 몰입을 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이 부분에서도 보실 점들은 이런 이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화면 구조화라고 보통 하죠. 이 나레이션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학습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예, 하는 구성인데 이런 내용 구성하는 화면 구성하는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구조화에 대한 내용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나레이션에 맞춰서 여기 5번, 네, 5번 이렇게 제시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튜토리얼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내용 제시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네, 지금 화면은요. 여기 코칭 화면에 대한 화면이죠. 네, 코칭 코너 아까 하나 있었죠. 뭐라고 했죠? 네, 앞서 설명을 했었는데 에피소드에서 의견 입력을 했죠. 의견 입력을 한 내용을 제시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 학습자들이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제시된다. 그래서 제시가 이렇게 쭉쭉쭉 될 겁니다. 네,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에 주제, 전략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뭘 확인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이제 본 앞에서 앞서 작성했던 내용이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수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강사 영상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그러면 이 강사분께서 전략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를 확인해야 됩니다. 라는 피드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 의도가 앞서에 내가 기재를 했던 걸 확인을 한번 해보고 수정 보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그래서 제출을 한 다음에 강사의 어떤 의견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이런 코너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 피드백 내용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강사님의 그 영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코너는요, 실제 심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 학습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 내용에 대한 인지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좀 써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를 보통 전이라고 하는데요. 학습 내용이 이제 실제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할 수 있게 학습자를 만들어주면 훨씬 좀 전이가 잘 된다
라는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 팀장이 된 여러분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팀원 3명을 선택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지닌 3명의 팀을 구성할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질과 자질 차원하고 그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서술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면 앞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토픽 3나 이런 주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네, 입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구성이 된 네, 이 화면은요 퀴즈 부분입니다. 퀴즈 부분인데요. 이런 영상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학습 목표,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이거는 꼭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퀴즈예요. 퀴즈. 그리고 이제 뒤에 학습 정리 부분도 많이 빠지진 않는 필수 요소라고 거의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퀴즈 부분은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그 학습 내용을 퀴즈를 풀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용도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는 사지선다 형태로 5문제가 제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클릭을 하면 네, 시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성우가 나레이션을 해주죠. 안내를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퀴즈 게임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체크해 볼까요? 총 5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각 문제당 1분의 시간도 또 주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줘라. 이렇게 시작을 탁 클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뒤에 화면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5문제가 제시가 되고 여기 피드백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여기는 문제고요. 여기는 보기고 여기는 이제 피드백이 이렇게 제시가 된다. 그 위에 시간이 아까 1분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시계가 이렇게 짤깍짤깍 거리면서 이렇게 재촉을 하는 네,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답인 경우에는 처음 틀렸을 때는 얘가 이 캐릭터가 땀이 나도록 하고 2연속 틀렸을 때는 고기를 푹 숙이게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풀이 죽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정답인 경우에는 이제 동글동글한 눈망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를 풀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퀴즈를 틀렸고 어떤 부분으로 퀴즈를 맞았다 이런 거 표시를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 해설 보기 클릭을 하면 이제 해설 부분 해설이 나오겠죠. 다시 풀기를 누르면 다시 이제 1번부터 문제를 다시 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게 구현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화면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풀어야 할 퀴즈의 어떤 그 문제와 보기, 네, 그리고 정답과 이런 그 해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화면 구성이나 이런 거는 한 번만 이렇게 쫙 보여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구형을 하면 개발자들이 확인을 해서 제대로 구현을 해주세요. 이거 일일이 다 이런 틀에 맞춰서 이 퀴즈를 다 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 퀴즈는 보통 검토를 받다 보면 수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이런 그 틀에 맞춰서 구현을 하게 되면 처음 구현할 때도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 수정이 돼서 보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위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기 부분이죠. 정리하기 부분인데 정리하기도 이 부분은 좀 상호작용을 좀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이 하단에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지시가 되고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끌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해당되는 정리하기 내용이 맞는 내용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라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맞으면 넘어가고 맞지 않으면 튕겨나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 해설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빈칸으로 처리를 하고 하단의 키워드는 학습자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학습자가 드래그 앤 드랍 이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그 슬라이드와 같이 정답 화면이 제시가 되고 정답 화면이 제시가 된 다음엔 프린트 아이콘이 제시가 되고 프린트 아이콘 클릭 시 정리 내용을 프린트할 수 있게 이렇게 프린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학습 목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앞에서 작성한 나만의 학습 목표 앞에서 나만의 학습 목표 작성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목표가 제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거는 우리 화면 설명의 내용인데 성우가 이 내용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러닝에서 학습한 내용을 테이킹 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빈칸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될지 생각을 하신 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여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된 내용은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정답이죠. 뒤에 빈칸이고 여기 정답 화면. 정답 화면을 알아야지 이제 그 개발자분들도 이 화면은 다음 차시 예고 페이지입니다. 다음 차시 예고는요, 이번 그 차시에 배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 어떤 걸 배울 거다 미리 예고를 해서 학습자들이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1차 시 여기 보면 이제 에피소드 쓸 것이 제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3컷 정도 제시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제 이 에피소드의 어떤 스틸 것들을 보고 회상을 좀 할 수 있게끔 다시 이런 걸 공부했었지 회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시 이제 이 차시가 기획을 위한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차시명을 가지고 있는 차시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획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다음 차시에 대한 예고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당 차시 스토리보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쭉 저희가 이렇게 각 그 스토리보드의 구성이죠. 구성과 그 다음에 이런 레이아웃들, 화면 설명은 여기 있고, 뭐 나레이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스토리보드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죠. 샘플이라서 요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보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레이션이 여기 상단에 있는 스토리보드도 있고요. 또 어떤 항목이 또 빠져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게 어떤 게 스탠다드한 거다 이런 건 사실 없지만 그래도 이런 요소들은 좀 빠지면 뭔가 이제 개발할 때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항목들이 스토리보드에서 필요하고 어떤 항목들이 필요 없는지 그때그때마다 좀 찾아내는 그런 또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다양한 좀 스토리보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소개해드릴 때마다 해당 스토리보드에 대한 좀 포인트들, 핵심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보드의 어떤 구성이나 레이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